자, 오늘 이제 며칠이 벌써 12월 하고도 오늘 8일인가요? 네, 12월 8일. 이제 공부하신 지 11월 7일 날 개강을 했으니까 이제 딱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하실만하세요? 할만해요? 아, 그래요? 어떤 게 그래도 제일 할만해요? 세법 말고. 예,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번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무나들 조급하세요. 마치 1월 초에 시험 보는 사람들처럼 한 번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작년도 합격생들의 그 회장님 왔다 가셨어요. 예, 왔다 가셨는데 항상 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요 자리. 항상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요 자리.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요 분이 만들어준 코드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참 여기 한담세법 있잖아요. 요거를 어느 이제 분께서 저거 하지 말고 세법 BTS로 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했어요. 그 BTS가 뭐냐면 근데 베스트 텍스 스터디. 의미는 괜찮죠? 근데 저하고 이미지가 좀 안 맞아서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거보단 나은 것 같다 그래갖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로 다음 주부터는 세법 BTS로 밀어볼까. 근데 이제 BTS라면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얘기를 해야죠. 베스트 텍스트 스토리지. 내가 BTS 아니다 이건.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명세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등록명세가 뭐냐면은 등기부등본상에 뭔가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등기소에서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돈 내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당권 설정하든 전세권 설정하든 아니 무슨 말소를 하든 하여튼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등기소에선 돈 내고 오세요. 자, 그런데 요거는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얘는 그 중에 좀 좁았습니다. 얘는 어디 세죠? 예, 도세, 구세.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은 재산세는 또 어디 있어요? 시군구. 그래서 특광도, 도구, 시군구. 물론 26회니까 꽤 됐죠. 그때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긴 있지만은 그때 나왔던 건 뭐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등록이었어요, 답이. 그렇죠. 도구세니까. 자,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등기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도 돌려주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 이런 세금을 뭐라고 했죠? 수수료형 조세. 그렇죠. 계좌 수수료형 조세에 해당합니다. 돈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해서 송금 수수료 다시 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등록명세 뭐 유통세이면서 뭐 행위세다. 그다음 그런 것들은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자, 3번. 나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실질주의 아니면 사실과세. 우리 책에 나오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얘만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명세 같은 경우에는 몰라. 등본상의 실질 권리자 말고 공부상으로 A라고 해달라고 해도 뭐 요것만 그냥 갖췄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특징, 수수료형 조세다라고 하는 특징과 사실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요거 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납세의무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권뿐만 아니라 5만 가지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에 등기 등록 하려고 할 때 등기소에선 반드시 뭘 내고 와라. 돈 내고 와야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지우는 것도 돈 내야만 해줍니다. 우리 말소 등기는 한 건당 얼마씩 받았어요? 6,000원. 그렇죠. 그거 받아야만 해줍니다.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록명세를 납부하름으로 집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은 항상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세완청에서는 얘가 궁금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게 궁금한 거지. 근데 과세 표준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다. 부동산 가액을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우리 세 가지였죠? 소지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제 괄호에 들어가는 거는 소유권. 자, 지상권. 내가 지상권 설정하려고 하면 부동산 가액을 신고해라. 지역권. 내가 지역권 설정하려고 하면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는데 이때 부동산 가액은 요역지 가액입니까? 승역지 가액입니까? 요역지 가액. 요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오답으로 나오면 뭐라고 나와요? 당연히 승역지라고 나오겠죠. 오답 요역지 가액 나오고. 자, 그래서 부동산 등등등 등록에 대한 거는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까?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까?
등록 당시에 아니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명세는 등록 당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왜 지상권 지난주에 예를 들 때 갑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땅을 1990년도에 그 당시에 500만 원 주고 사고 이 땅 위에다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하려고 2023년도면 이 당시 가격이 뭐가 중요해요? 2023년도 당시 가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거는 신고합니다. 자, 근데 신고할 때는 당연히 이 땅값 내가 2억이라고 한번 신고해 볼까? 2억 곱하기 0.2% 하면 40만 원인데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에이 최소한 이거 이상 해주세요.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해서 높은 가액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졸리세요?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항상 10분 정도가 지나면 조금 약간 사람들이 지겨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투가 약간 높낮이가 없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용이 어려운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 다음에 요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된 부동산 아니면 특히나 면세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 때 어떤 회사가 토지를 12월 16일 날 토지를 30만 원 주고 이렇게 샀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1월 16일 날 등기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뭐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똑같지만은 중간에 만약에 12월 30일 날 이 회사가 토지를 지 장부에다가 40이라고 썼으면 변경 전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변경된 가액 기준으로 해요. 변경된 가액, 그렇죠? 변경된 가액. 흥분하니까 말도 안 나오네. 네, 변경된 가액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요 되게 중요해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간에 만약에 이번 시험에 등록면허세 나올 거 지문 딱 하나만 뽑아주세요. 전 이거. 네, 작년에 안 나왔어요. 네, 요겁니다. 이거 근데 너무 쉽죠? 변경 전, 변경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채권 금액 기준으로 한 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하나같이 전부 다 돈이랑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을 신고해 줘야 돼요. 은행에서 만약에 5억을 어떤 사람한테 빌려준다. 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해야겠죠. 과세관청에선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기를 원해. 거기에 대한 저당권 5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채권 금액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건 나왔어요. 금액의 표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가액? 목적가액, 그렇죠. 요건 32회 때 나왔어요. 자, 목적가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된 것의 가액,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이게 대한 사례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돈으로만 받는 걸 채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뭐 이행해 주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넘겨받기를 원한다든지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 목적이 된 것에 대한 금액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거대로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전세 금액, 전세권, 그 다음에 무슨 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절대로 보증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월 임대차 금액, 임차권입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보증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파트에 많이 나와요. 대신에 말소 등기 같은 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정액세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때 정액이라고 하는 거는 6,000원, 그렇죠?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은 일단 소유권에 대한 게 있고 나머지에 대한 게 있는데,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거 같은 경우에는 쉽다. 특례2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 우리 특례 세율이 2.8%인데, 여기에서 얼마를 빼요? 2%를 뺀 0.8. 0.8이면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8. 자,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사게 되면 원래 농지 유상은 3.0. 자, 나머지는 4.0이지만 농지 고려하지 말라. 4%에서 2%를 뺀 2%가 될 겁니다. 그럼 1,000분의 20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에서 3%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2%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상속 농지 포함해서 원래 상속받으면은 2.3, 2.3%나 2.8%가 되지만 이것도 농지를 포함한다. 요거 없애서 여기 2% 빼고 나면 0.8이니까 1,000분의 8. 상속 이외 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거예요. 자, 증여도 3.5가 있고 받는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면 2.8도 있는데 비영리 고려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2% 뺀 1,000분의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사실은 4개밖에 안 되죠.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외우셔도 관계없고. 그죠? 요거 세율은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언제까지만 외우면 돼요? 시험 보기 전 너무 늦다 그랬잖아. 8월? 3월? 좀 오바? 8월? 오케이, 8월. 8월. 작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첫 모의고사 볼 때까지만 외워주세요. 아예 걱정하지 말래. 3월달에 외우셨어요 했더니 못해요. 그럼 4월달까지 외우세요. 그게 나중에 8월까지 갔다니까. 이게. 세율은 근데 여러분 세율을 조금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세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세율을 못 외우고 있으면 늘 찜찜해. 여러분 항상 항상 세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몇 프로나 낼까? 그게 제일 포인트 아니에요. 야, 양도세 제일 궁금한 거 뭐예요? 양도세 몇 프로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요거를 꿰고 있으면 나머지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좀 공부하기 쉬운데 얘를 모르면은 일단은 막연한 거야 너무 이게. 뭐 납세 의무자도 알고 과세 표준도 알겠는데 그래서 몇 프로인데 여기서 막혀버리면은 사람이 좀 뜬금 잡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세율만큼은 조금 미리 좀 해주시면 그래서 너무 늦게는 그렇고 3월 말까지는 좀 알아주세요. 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1천분의 2, 그쵸? 0.2%입니다. 얘는 이거보다 이게 중요하죠, 그쵸? 자, 뭐에 대해서 0.2니? 지역권은 요역지가의 0.2를 네가 신고하라는 얘기고 전세권 설정하려면 너 전세 보증금 얼마인데? 2억. 그럼 2억 곱하기 0.2에서 네가 신고해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쵸?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비과세가 나왔습니다. 자, 등록명세 비과세 네 가지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가 자기를 위해 등기하는 경우. 그럼 선생님 잘 아시니까 국가가 자기를 위해 등기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국가가 등기한다? 뭐 국가가 건물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을까요? 제가 수업 안 했군요. 예, 압류입니다, 압류. 어떤 사람이 국세나 지방세를 안 내서 그 사람 부동산에 압류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이거 당연히 비과세합니다. 두 번째에서 포인트는 뭐 이거? 예, 걔네가 과세하니 우리도 과세. 걔네가 비과세하니 우리도 비과세. 보시고. 자, 그다음에 형식적인 등기 등록에 대한 건데 회사의 정리나 법원의 청산에 대해서 여기 포인트는 요 단어예요. 법원의 촉탁. 그렇죠. 오케이. 자,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요거 비과세. 자, 다음에 뭐 행정구역이 바뀐다든지 가장 많은 거는 담당 공무원의 차후가 제일 많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뭐 720126에 나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721026이다. 이런 경우 바꾸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각종 경정 등기 또는 이제 등기 등록. 자,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무덤. 그렇죠. 오케이. 자,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취득세 때는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무덤. 과세. 몇 프로 과세? 2% 과세. 그거 뭐라고 해요? 임시 무직에 과세할 때 특례원이잖아요. 특례원이라고 하는 게 2%만 과세한다는 거는 옛날에는 취득세는 과세했지만 옛날에는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이건 비과세가 되겠죠. 무덤.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재산세 때도 무덤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취득세 때만 2% 과세하고 등록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납세 절차, 요것도 이제 똑같아요. 지방세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요거 안 내면은 등기 안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신고는 안 했습니다. 원래 근데 납부는 했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 있다 없다. 가산세 없다. 그렇죠. 여기선 요거 제일 중요해요. 등록명세는 신고는 안 했으나 돈은 냈구나.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서 가산세 없습니다. 자,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징수해야겠죠. 자, 신고불성실가산세. 우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하면 10%, 무신고하면 20%, 사기나 부정한 경우 40%. 그렇죠. 납부지원가산세는 하루에 얼마씩? 10만 분의 22. 그렇죠. 하루에 10만 분의 22씩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납부할 때 부가세,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둘 다 붙었지만 얘는 하나 붙죠. 자,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네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여기 있구나. 지방교육세 20%. 자, 감면시의 부가세는 뭐예요? 네, 농어촌 특별세. 그렇죠. 자, 다음에 3번 요것도 중요해요. 부동산 등기의 경우 6,000원 미만입니다. 자, 그럼 껄꾸로 얼마로 봐요? 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조심해 보시고. 등록명세 쉬워요. 자, 재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 딱 5개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이렇게 5개가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자, 얘네들을 1년 내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때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때만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부과합니다. 보유 기간 동안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어디 세요?
시, 군, 구세. 자, 하지만 누구만 특별시의 경우에만 구하고 공동과세합니다. 내가 종로에 만약에 땅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200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만 종로구에서 걷고 100만 원만큼은 서울시에서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산세 특징 보통 징수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보통 징수 언제 합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걷는 게 있고,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걷는 게 있다라고 했죠. 토지 언제요? 토지. 9월. 건축물. 7월. 그러면 주택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일단 전체 계산한 다음에 절반씩 절반씩 보냈습니다. 선박이랑 항공기 언제 하는지 얘기 안 했죠. 이거 이따 갈게요. 자, 보유세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경우, 자, 그다음에 실질과세, 사실 현황과 그다음에 공부상 현황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대로 과세예요. 사실대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요렇게 했더니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더라. 이런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대로 한다. 요것도 한 적 있죠. 오케이. 자, 다음에 물세. 기본적으로 물건별로 과세합니다. 원래 근데 합쳐 과세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어떤 경우?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하고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하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합산과세합니다.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과세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길 좀 많이 어려워해요. 이따가 이번 기초과정 때는 안 합니다. 기본과정 가면 어떤 게 별도 합산이고 어떤 게 종합이고 어떤 게 분리다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이 파트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해요. 이것 빼고 재산세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요. 자, 토지.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토지, 즉 토지분 재산세로 나오는 거는 이런 토지가 있지만 주택의 부수 토지는 뭘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지분 재산세라고 나오는 거는 집 밑에 있는 땅 말고 나머지 땅만 나온다. 왜? 주택은 주택분으로 나오니까.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과세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시면 실질과세죠. 공부상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든지 무허가인 경우에도 재산세를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택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주택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 배까지? 10배까지.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주택은 야만한데 부수 토지가 이만해요. 전부 다 주택으로 과세해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요렇게 10배까지 요만큼만 주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때는 나대지로 과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대지인 경우보다는 주택인 경우가 좀 세금이 낮습니다. 이건 딱 봐도 당연하죠. 자,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떤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차이 아직도 안 배웠죠? 자,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돼 있습니다. 101호, 102호. 근데 다가구는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그냥 6집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종로구청에 있는 재산세 담당자라면 이 사람은 어차피 단독주택이니까 그래?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요거를 2분의 1씩 나누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요거는 세율이 0.1에서 0.4%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세금 매길 때는 그냥 요거 하나하고 땅 중에 6분의 1 요것도 요거 하나하고 땅 중에 6분의 1 요렇게 각각 계산한 다음에 합치면 세금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이해는 요렇게 하시고 외울 때는 재산세는 전체를 1주택이 아니라 1구를 1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한다.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입니다. 1동의 구조가 겸용인 경우, 우리 1동의 구조가 겸용인 경우에는 우리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렇게 주택이고, 자 이렇게 이제 상가로 갖고 있는 이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때는 나도 이제 종로구청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요 주택하고 땅 중에 3분의 2만 주택으로 과세하고 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과세하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토지로 과세하겠다. 즉 주택만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1구획, 한화의 구획된 공간 자체가 이만큼은 주택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요만큼은 이제 상가로 쓰고 있으면 이때는 몇 프로? 50%. 그렇죠. 자, 100분의 50 이상이 주택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도 요거 올해 좀 잘 보시라고 했죠. 요게 이제 2022년부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요거 이제 무허가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전체 요것도 똑같죠. 50%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이 건물을 주택으로 안 보고 땅이 중요하죠.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 토지니까 무슨 합산?
종합합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합산으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3번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좀 3번 좀 잘 봐주세요. 자, 납세무자. 자, 원칙적인 납세무자 누굽니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언제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납세무자. 근데 얘네 둘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갖고 있는 경우예요. 두 사람. 그러면 내가 종로구청에 있는 재산세 담당자면 두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보낼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분권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3분의 1씩 갖고 있으면 3분의 1씩 어떤 사람이 만약에 7대 3으로 갖고 있으면 7대 3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근데 지분에 대한 표시가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했죠? 균등 그렇죠. 자, 오케이. 자, 균등한 걸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은 못한다 하더라도 맞아 그런 게 있었지는 들어오시죠? 저 내용을 처음 본 건 난 아니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베스트.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 저거 본 적 있다라고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본서에 비하면은 반도 안 돼요. 사실은. 내용만 봤을 때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정. 지금은 커다랗게 틀 위주로만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울해한다든가 하지 마세요. 근데 세법 할 때마다 우울해져요? 그래요? 뭐 아닌데 그럼 큰일 난데. 자, 두 번째 요거 중요해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다릅니다. 두 사람이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어떤 집 자체를 이만큼 얘는 A가 갖고 있고 얘는 B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어쨌든 A와 B한테 보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두 사람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안분 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 두 번째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일단 구한 다음에 건물과 부속 토지에 자 무슨 비율대로 시가표준의 비율대로. 이거 절대 면적 비율 아닙니다.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면적 비율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시가표준의 비율대로 안분 계산을 해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 그렇죠. 오케이. 자,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가 있다. 이거 예를 들 때 우리 5월 28일 날 내가 이제 잔금을 받고 등기 권리증을 넘겨줬어요. 저 사람한테. 6월 1일 날까지는 꼭 등기해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15일, 오케이, 그쵸. 자, 6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만저만해서 공부상으로만 내 걸로 돼 있지, 사실상 저 사람 거니까 저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슨 재산? 종중재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신고 안 하게 되면 내가 낼 수밖에 없고 3번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상 소유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요 세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5월 28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6월 1일까지 등기한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내가 내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고 안 했어요. 누가 냅니까? 요거 많이 나와요. 주된 상속자. 여러분, 주된 상속자입니다. 절대로 뭐 아니다. 절대로 상속인 각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지만 재산세는 한 사람 몰빵이지 각자 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 다음에 국가 등과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 사용권을 뭘로 받았다? 무상 사용권을 받습니다. 자, 누가 내요? 매수계약자. 그렇죠. 자, 매수계약자. 자, 요거 예로는 우리 정부종합청사를 삼성전자가 사는 케이스 했었죠? 그 케이스가 여기에 들어가요. 자,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가 지자체조합이 자, 선수금을 받아서 매매용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사실상 완성됐어. 그냥 네가 써라. 이런 경우에 똑같이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자, 갑영감님 맨날 그거죠.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건물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탁회사한테, S신탁한테 이렇게 신탁 등기해놨어요. 재산세 누가 냅니까? 갑이 냅니까? 신탁사가 냅니까? 갑이 내는 거죠. 자, 그럼 누가 해요? 위탁자. 오케이. 자, 위탁자가 냅니다. 자, 이것도 위탁자. 자, 다음에 이제 채비지 보류지인 경우에는 누가 내요? 사업 시행자가 냅니다. 채비지 보류지 약간 이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약간 킵해놓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입자는 됐고요. 자,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에 뭐가 분명하지 않다. 귀속. 요거 키포인트 요거. 항상 단어가 나오면 요게 나올 거예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데 막상 보니까 쓰고 있는 사람이 있네. 자, 누가 내요? 사용자가 냅니다. 사용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죠.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과세표준.
과세표준 중요합니다. 항상 무슨 법인의 장부가액이라는 운동 이딴 얘기가 나오면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에다가 자 뭐를 곱해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눈에 좀 익혀놓으셔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라는 말이 재산세 때도 나오고 종부세 때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토지 건물은 몇 프로 곱해요? 70% 그렇죠. 자 주택은요? 60%. 선박항공기 곱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70하고 60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걸 뭐라고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였어요?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취득세 때. 2%. 그렇죠. 그 용어의 정의 아시라고. 아, 중과기준세율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2%를 말하는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이거는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금액을 말하는구나. 토지 건물은 70,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일단 물건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을 5개를 갖고 있다. 합쳐 과세하는 게 아니라 건건별로 세금을 계산해서 5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합산해서 과세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근데 표준세율 이거 똑같아요.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은 국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방세만 나옵니다. 근데 요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요렇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3년간 해당 연도에만. 그렇죠. 자, 해당 연도에만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32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3년간 아니에요.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것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몇 프로죠? 어이구 0.07 그렇죠. 잘합니다. 0.7. 그럼 1천분의 얼마? 자,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0.07% 1천분의 0.7. 공장용지, 산업용 토지 그리고 굉장히 뜬금없긴 하지만은 염전과 터미널 얘 몇 프로죠? 0.2 그렇죠. 0.2니까 1천분의 2, 1천분의 2. 자,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 몇 프로예요? 4% 그렇죠. 그럼 1천분의 40이 되겠죠. 40. 노란색 말고 딴 색 없나? 뭐 이런 거 해보면 좀 파란색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별도 합산 별리사니까 0.2에서 0.4 잘 보여요? 안 보인다.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아, 색깔 노란색 말고 없구나. 자,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가 될 겁니다. 별리사. 그다음에 3번 종 2호, 종이호. 나는 너의 종이호. 그다음에 중개사 다음으로 돈 잘 버는 별리사. 그렇죠. 0.2에서 0.5가 될 겁니다.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5가 되겠죠. 종이호, 별리사. 그럼 우리 별도 합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어요? 별도 합산. 건축물의 부수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부수토지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위에 상가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서 물건별로 과세하는데 네가 상가를 만약에 종로에 3개 갖고 있네. 땅은 전부 다 합쳐 과세합니다. 우리 종합합산의 가장 대표 주자는 누구예요? 나대지. 그렇죠. 그다음에 나대지와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아니 무허가 건축물은 나대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배까지만 주택으로 인정했지 10배 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에요. 일반적인 건축물 몇 프로? 0.25%입니다. 0.25%면 1천분의 2.5가 될 거 곱하기 열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금 2배로 매기는 경우가 있고 5배로 매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왜 주거지역 같은 데 있지? 이런 경우에는 0.5%, 0.5면 1천분의 5가 될 거고 과밀업체권에서 공장을 새로 세우게 되면 5배라고 했어요. 1.25%니까 1천분의 12.5가 될 겁니다. 대신에 얘는 5년간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땅도 4%였지만 얘도 4%죠. 1천분의 40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별장은 4%죠. 4%. 그럼 1천분의 얼마예요? 40.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 주택, 주거용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 이거 좀 중요하다라고 했고. 주택은 얼마입니까? 주 1사.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4니까 얘는 0.1에서 0.4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집을 내가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오 사모님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 사모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05에서 자 0.35%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천분의 0.5에서 1천분의 3.5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산세 비과세 490페이지 예, 비과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저는 지난주 일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예, 집을 이사 가는 바람에 완전 이제 그 전에 고양시에 살고 있다가 아예 남쪽으로 이제 이사 가서 근데 딱 종로학원이 절반 딱 중간이에요. 이쪽에서 올 때도 똑같은 시간, 이쪽에서도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그 전에는 강남이 멀었었는데 강남이 가까워지고 이제 노원이 가까웠는데 노원이 멀어지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근데 사무실을 옮기지 않았고 사무실은 그대로 고양시에 있잖아요. 한 10시쯤 이제 그 일을 마쳤는데 집에 가기가 막 아득한 거예요. 언제 거기까지 가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집이 사무실 근처거든요. 이제 거기서 잤어요, 그냥.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어쨌든 이제 나이가 한참 먹은 아들이긴 하지만은 이제 노인네 두 분 살고 계신데 그래서 또 와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때 비과세 혹시 기억나세요? 취득세? 자,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거 비과세. 자, 두 번째는 기부 체납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 비과세였죠. 하지만 뭐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였다. 반대급부, 국가로부터 반대급부. 임시건축물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1년 이하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과세했었어요. 사치성 대상. 1년이 넘으면 몇 프로 과세했죠? 2% 과세. 잠깐 조용히 해보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비과세죠. 위탁, 수탁 비과세, 수탁, 위탁 비과세, 수탁, 수탁 비과세. 하지만 위탁, 수탁이라 하더라도 얘네는 못 믿어. 자, 뭐예요, 그러면? 주택조합, 그렇죠.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못 믿어. 자, 그리고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했습니다. 일반적인 환매는 특례 투지만 이러한 환매 같은 경우엔 비과세한다. 무슨 법? 징발법. 그렇죠. 오케이. 공동주택의 개수 비과세였어요. 자, 단독주택 아닙니다. 공동주택만. 너무 비싼 집 안 되고 시가 표준액 얼마 이하? 9억 원이야. 자꾸 보게 되네. 그렇죠? 자, 대수선 포함 제외. 자, 요런 게 이제 6가지가 비과세. 그다음에 우리 아까 등록명세 비과세 4개였잖아요. 국가 등이 등기 등록하는 것들, 그렇죠? 자, 그리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들, 각종 경정 등기, 무덤 이런 거였습니다. 얘네들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도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근데 취득세보다는 가지수가 조금 많아요.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어렵냐? 그렇진 않고요. 자, 취득세. 국가가 취득하는 거 비과세. 자, 등록명세. 국가가 등기하는 거 비과세. 그럼 재산세는 국가가 뭐 하는 거? 소유하는 거 당연히. 그렇죠. 오케이. 자, 그거 비과세예요. 자, 이거는 이제 국가 자, 등이 자,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국가도 우리 자,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 같은 거 갖고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 등에는 당연히 모두 포함하겠어요. 외국 정부도 포함을 할 겁니다. 얘네하고는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다? 똑같이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똑같이 자,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요건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국가 등이는 맞아요. 자, 근데 국가 등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동묘역 7번 출구죠. 네, 여기 이제 동묘역 7번 출구입니다. 자, 요 앞에 요 건물이라고 할게요.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건물을 딱 신축을 한 겁니다. 자, 신축하더니 갑자기 이 양반이 종로세무서에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나 무슨 여기 건물 갖고 있는 분인데 사람인데 우리 졌는데 종로구 저 세무서 보니까 건물도 약간 낡았고 되게 좁은데 우리 건물로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가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세무서한테 3년 동안 임대료 안 받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혹하죠? 그렇죠. 3년 동안 안 받으니까. 그럼 왜 이 짓을 할까? 이 사람은. 3년씩이나 손해를 보면서 공공기관에다가 임대 주는 목적은 뭐예요? 응? 돈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여기 들어올 정도로 우리 건물은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투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고마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유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에 거는 뭐예요? 아예 국가 거. 이거는요. 국가 건 아니고 개인 건데 국가가 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너무 고마워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재산세 안 받습니다. 그건요.
이해가시죠? 근데 국가가 만약에 돈 내고 들어왔다 이러면요. 받아야겠지. 그쵸? 자, 그리고 나중에 기본 과정 가시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건물을 아예 국가가 사기로 한 거예요. 건물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그 종로세무서에서 이 건물 국가가 저희 살라고 하는데 요때도 만약에 무슨 연부로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요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연부로 미리 쓰고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재산세를 냈잖아요. 자, 요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된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 무상 중요합니다. 유상 안 돼요. 요거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3.13회 때. 그러니까 여기 이 비과세 문제도 많이 나와요. 취득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는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출제가 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얘는 맞춰야 되는 문제지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 요 차이 아시겠죠? 아예 국가 거, 얘는 누구 거? 개인 건데 국가가 공짜로 쓰고 있다. 그럼 고마워서 재산세 안 받겠다. 그죠? 자, 세 번째. 임시건축물 또 나오네. 자, 임시건축물. 취득세 때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1월 26일 날 임시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자, 이러면 처음에 신고를 할 때 요거 6개월 있다 허물 거예요 라고 신고하게 되면은 취득세 안 받는다라고 했죠. 자,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만약에 6월 1일 날 됐을 때 거꾸로 역산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1년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받지 말자. 근데 우리 취득세 때도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과세했죠. 그럼 재산세 때도 과세할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임시건축물인데 사치성 재산이면 취득세도 받고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재산세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건축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 여기까지 했고, 자, 임시건축물 1년 미만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당해년도의 철거 예정이에요. 당해년도의 철거 예정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2023년도 6월 1일 현재, 24년도 6월 1일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이에요. 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거두려고 봤더니 11월 30날 이제 철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 해까지 그렇게 뭐 재산세를 받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해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자, 중요한 거는요. 건물에 대해서만 안 받겠다는 거지. 자, 토지는 과세해요. 아니, 상가 건물 11월 말에 허문다 하더라도 땅은 남아있잖아요. 땅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허무는 건물이 또 나이트클럽이네? 자, 이러면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받습니다. 근데 사치성 재산이 문제 많이 나오기보다는 얘가 문제 많이 나와요. 당해년도에 철거 예정인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거지 반드시 뭐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토지는 과세합니다. 부속 토지는 과세합니다.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뻔해요. 부속 토지. 자, 얘는 무상사용, 유상사용. 그렇죠. 자,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니에요. 이것도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자, 5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이긴 하지만은 아무런 쓸모 없는 것들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 있더라고요. 제가 딱 도로를 몇 필지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 도로는 나만 써요? 아니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는데 세금은 네가 내래.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로 하천 같은 건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재산세 받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도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열받아서 거기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통행료 받는데 요러면은 재산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안 쓴다든지 유상으로 쓰는 경우엔 받지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등등은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나만 쓰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과세라고 딱 아예 열고 해놨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국가가 갖고 있는 거 당연히 비과세. 개인 거긴 하지만 국가가 1년 이상 공짜로 쓰는 거 비과세. 임시건축물 당연히 비과세. 올해 허물 예정인 건축물 비과세. 도로 하천 같은 건 나만 쓰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비과세.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자, 6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얘는요. 대부분 임야예요. 대부분 임야. 자, 임야입니다. 자, 첫 번째.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통제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죠. 근데 내 땅이래. 그게 문제예요. 은계야. 저기 군사보호구역 내가 못 들어가는데 내 땅이래요. 근데 그게. 근데 재산세는 네가 내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재산세를 내려면 내가 좀 그걸 가지고 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지네가 갑자기 군사보호구역 묶여놓고서 요 임야에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재산세 안 받아요. 자 근데 요거하고 이름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제한. 여러분 통제가 좀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통제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제한은 뭐 하루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얘는 재산세를 받아요. 자, 근데 재산세 받을 때 분리로 받겠어요? 별도 합산으로 받겠어요? 종합 합산으로 받겠어요? 어? 왜 종합?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를 받아야 조금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까지는 그렇고 받기는 받지만 요거는 분리과세로 받아들일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비과세,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제한보호구역은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에요. 통제보호구역이 비과세지 제한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제한하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 통제는 아예 못 들어오니까 재산세 받으면 안 되고 제한은 허용은 해주되 조금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니까 받기는 받지만은 조금만 받자. 그럼 우리 분리과세 몇 프로 받겠어요? 이거 0.07 받겠다 이거예요. 됐죠? 요 비과세 파트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33회 때도 나왔다 했어요, 이거. 이렇게. 33회 나왔으면 34회 안 나오겠다. 그게 좀 그러네요. 예. 자, 대신에 군사보호구역 내 통제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아니 내가 허가 받고 들어가서 쓰면은 재산세를 걷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답. 예, 과수원. 자, 그다음에 대지 같은 경우에는 제외로 하겠다. 제외한다라고 한 건 과세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여러분 그 DMZ 안에 있는 대성리 마을이라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논밭들이 있는데 그 출입증 받아갖고 허가 맞고 들어가서 농사 짓고 하거든요. 어쨌든 농사를 짓고 네가 쓰고 있으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얘네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임야예요, 임야. 그렇죠? 요것도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그래서 통제냐 제한이냐 요걸 섞어가지고 많이 나오고 제통제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전답 이렇게 나온다든가 요 안에 있는 대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 많이 나와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원자연.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땅이 내 땅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자연 보존지구래요. 우리 자연 보존지구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저 임야가 내 땅인데 내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연 보존지구라서 아예 들어가 통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 받으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요거하고 또 비슷해요. 공원자연 보존지구 말고 공원자연 환경지구라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뭐가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보존지구, 환경지구는요. 들어가되 여기 자연 이렇게 환경을 좀 생각해서 설거지하지 마시고 머리 감지 마시고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이 환경지구입니다. 이것도 분리과세로 0.07%로 분리과세합니다. 이것도 그럼 이거 두 가지 섞여가지고 많이 나오겠죠. 오케이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산림보호구역. 아, 이것도 못 들어가네. 네, 산림보호구역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채종림. 이거 좀 어려운 데인데 시험림이라고 있어요. 채종림, 시험림. 자, 여러분 채종림이 뭐냐면 채종림.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묘목 같은 걸 심어 놓은 임야라고 보시면 돼요. 종자 채취하기 위해서. 시험림은 뭐겠어요? 연구 목적으로 강원도 어디인데 여기는 야자수가 정말 못 자라나? 그러니까 시험도 한번 해보고 얘네들은 약간 공익적인 성격이 있죠. 재산세 안 받습니다. 채종림, 시험림, 산림보호구역. 자, 네 번째는 이제 이 동네는 없어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러한 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재산세 받는다, 안 받는다? 재산세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재산세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라. 그죠? 지자체의 세무 공무원이 생각하세요. 이런 땅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고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33회 그 합격자 그 회장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요런 코드 하면 어때요 하고 이제 알려주신 이거 있었어요. 자,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서 시체를 보존합니다. 시체를 보존을 해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통제한다. 시체 보존 통제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괜찮네요.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통제한다.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니까 재산세 안 받겠다. 비과세. 시체 보존 통제. 채종림, 시험림, 공원자연 보존지구,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통제보호구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다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들, 자, 이건 좀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고, 또 언제도 나왔다. 이번에 33회 때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딱 10분만 쉬겠습니다. 자, 55분에 시작할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